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 키도 5cm는 더 크고요. 이거 하루에 3번 드시면 다이어트는 저절로 되고 피부는 20대처럼 탱탱해지고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까지 그냥 싹 다 낫고요. 남자들한테 뭐 좋은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정말 듣기만 해도 어이가 없으시죠? 근데 말이에요, 운동 세계에도 이런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바로 코어라는 녀석인데요. 코어만 제대로 단련하면 부상 예방은 물론이고 운동 실력은 쭉쭉 늘고 허리 통증은 사라지고 재활까지 완벽하게 된다 라고 말이죠. 이것도 뭔가 만병통치약 광고랑 비슷하지 않나요? 과연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정말일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과장 광고일까요? 오늘은 이 코어라는 정체불명의 녀석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라는 게 진짜 그렇게 대단한 건지 아니면 그냥 헬스장에서 돈 벌려고 만든 그런 말인지 끝까지 함께 파헤쳐 보시죠. 코어란 무엇일까? 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코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99%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당연히 식스팩이지, 복근 아니야? 틀렸습니다. 네, 완전히 틀렸어요. 이건 마치 자동차를 볼 때 외관만 보고 와, 이 차 엔진 되게 좋겠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겉모습만 보고 성능을 판단하는 거죠. 식스팩, 그러니까 이 근육은 복직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직근은 코어라는 거대한 시스템 중에서 그냥 포장지 정도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인데요. 사람들은 포장지만 보고 우와 하고 감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코어는 뭐냐고요? 이야기하자면 사실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크게 3가지 정도 관점에서 코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의 핵심 기능 첫 번째, 안정화. 척추라는 작은 뼈, 이 조각들을 하나하나씩 쌓아 올린 레고 타워 같은 건데요. 근데 이 레고 블럭들 그냥 쌓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건드려도 와르르 무너지겠죠. 우리 척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작은 척추뼈들이 24개나 쌓여 있는데 이걸 붙잡아 주는 게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심부 근육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혈근, 횡돌기관근, 회선근, 극간근 뭐 이런 이름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이 작은 근육들, 작기 때문에 소외되기 쉽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척추뼈들이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때 움직임이 과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안정화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근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육이 힘을 쓴다고 해가지고 척추뼈를 뭐 왼쪽 오른쪽 앞뒤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진 않지만 이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엄청 끔찍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몸을 살짝 숙이는데 자연스럽게 비명이 터져 나오면서 허리가 아프다던가 통증을 일으키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척추뼈들이 제대로 고정이 안 돼서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허리 아픈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곤 합니다. 식스팩 운동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코어의 심부 안정화 근육 이 부분들을 운동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근육들만 키우는 건 마치 집의 외벽만 예쁘게 치장하고 기둥은 썩어가는 걸 방치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어의 첫 번째 심부 안정화 근육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어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 가동성. 코어는 단순히 척추를 고정하는, 과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보디가드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골프에서, 테니스에서, 야구에 스피드, 강력한 파워, 폭발적인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파워 엔진이기도 합니다. 스포츠 스타들의 비밀 무기죠.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스포츠든 간에 중요한 동작인 달리기, 이걸 빼놓을 수 없죠. 달리기를 할 때 팔다리만 앞뒤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다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골반이 앞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몸통은 반대로 비틀리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위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골프 황제였던 타이거 우즈, 그가 공을 400야드씩 날려보냈던 비밀이 코어에서부터 나오는 회전력이고요. 그 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래서 코어가 왜 중요한지를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자면요, 발가락 끝에서부터 시작됐던 힘은 발목을 거쳐서 종아리, 무릎, 허벅지, 고관절, 골반, 그리고 여기서 그 힘을 코어가 받아서 척추 하나하나를 타고 올라가서요, 어깨로 전달되고 팔을 거쳐서 마침내 손끝에서 그 힘이 폭발되는 건데요. 이게 바로 힘이 전달되는 체인이에요. 근데 이 체인에서 중심부인 코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체인이 뚝 끊어지겠죠. 아무리 팔, 다리의 힘이 강해도 그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가 제대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성을 넘어서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스킬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다른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요, 다리로만 동작을 하려고 한다던가 팔로만 동작을 하려고 한다던가 하면서 발목, 무릎, 어깨, 팔꿈치, 손목 이런 데서 통증이 나오기도 쉽고요. 정작 힘을 발휘하는 핵심이 되는 코어 근육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한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데는 뭔가 2% 부족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코어의 세 번째 포인트, 측굴. 이 움직임은 회전력에 비해서 그 동작이 많이 일어나진 않기 때문에 잘 알아보긴 어려울 수 있겠지만요, 몇 가지 예시들을 보면 어렵지 않게 코어의 측굴 힘을 얼마나 강력하게 발휘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테니스에서 서브를 한다던가, 배구에서 스파이크를 날린다던가, 배드민턴에서 스매시를 날린다던가, 팔이 머리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 마치 창을 던지듯이 그렇게 팔을 휘두르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척추의 움직임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오른손잡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 어깨가 살짝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부터 어깨가 위로 올라가고 왼쪽 어깨는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오른쪽 어깨는 위로 올라가면서 그런 식으로 척추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앞에서 봤을 때 한쪽 어깨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런 움직임을 이제 측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척추의 안정화 그리고 회전력에 더해서 이 측굴까지 같이 작용하게 되었을 때 코어의 전체적인 힘을 모두 발휘하게 되면서 강력한 파워, 빠른 스피드, 이걸 기반으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코어의 세 가지 기능이 조화롭게 작동해야 돼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척추가 그냥 안정적이기만 하고 강력한 가동성, 파워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요, 몸이 너무 딱딱해져서 로봇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많은 분들이 즐기는 스포츠, 축구, 농구, 테니스, 야구, 이런 스포츠에서 힘은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우리가 흔하게 좀 찾아볼 수 있는 예가 헬스하는 사람들은 유연하지 못하다, 헬스를 하게 되면 몸이 뻣뻣해져서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헬스,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척추에서의 움직임을 강력하게 만들어내는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지는 않거든요. 척추를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팔의 움직임, 다리의 움직임만 많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척추의 가동성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스포츠를 했을 때는 높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발휘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척추의 가동성을 만드는 트레이닝을 좀 더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축구, 농구, 야구 이런 스포츠만 열심히 하고 정작 코어의 안정성이 제대로 없다면요, 일시적으로 높은 퍼포먼스를 발휘하고 빠른 속도, 강력한 파워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요, 그렇게 무작정 운동만 많이 하게 됐을 때 쉽게 부상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몸으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죠. 스포츠를 즐기는 많은 분들이 사실상 이런 여러가지 보강 운동들을 하는 것까지 시간을 할애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스피드, 강력한 파워를 내는 게 어렵기도 하고요, 간신히 자세는 좋아서 높은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걸 지속적으로 오래 부상 없이 만드는 건 어렵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운동들을 반드시 병행해 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척추의 모든 부분들을 좀 보강하는 운동들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자면요, 보강 운동. 자, 이론적인 내용들은 이 정도 설명드렸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소리가 이제 여기까지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헬스장까지는 안 가도 되고요, 비싼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진짜 코어 운동들을 알려드릴 텐데요, 하나하나 제대로 설명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첫 번째, 복행근 운동, 드로우인이라고 하는 테크닉인데요, 가장 먼저 심부 근육인 복행근을 깨우는 훈련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자세에서 시작해도 좋지만요,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배꼽을 척추 쪽으로 최대한 밑으로 당겨준다 생각하고 동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 배가 나와서 고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복부 사이드를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텐데요, 허리에다 손을 올려놓는다 생각하시고 복부에 올려놓은 손, 이 부분이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서 손을 대고 있는 부분이 단단해지도록, 안쪽으로 들어가면서도 단단해지도록 그렇게 배에 힘을 주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호흡과 같이 해주시면 좀 더 좋은데요, 호흡을 마시면서 가슴은 부풀리고 그 다음에 그 상태로 배를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호흡을 마시게 되면 복부 위쪽에 있는 횡격막도 아래쪽으로 눌리게 되면서 배를 안쪽으로 집어넣는 데 있어서 약간의 저항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배를 안쪽으로 집어넣는데 조금 더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복부를 안쪽으로 집어넣는 힘을 주면서 자연스럽게 좀 소변을 참는다라는 느낌? 그 느낌까지 한번 가져가 주시면 복부에 있는 코어 근육뿐만 아니라 골반에 있는 골반 기저근이라고 하는 코어 근육도 있거든요. 이런 골반에 있는 코어 근육들까지도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동작이기 때문에 이 동작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데드버그. 많이 알고 계시죠?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팔다리를 위아래로 그렇게 움직이는 동작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허리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 많이 추천드리는 동작인데요, 등을 대고 누운 상태, 골반부터 어깨까지 척추만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는요, 생각보다 이 척추가 전체적으로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은 좀 불안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팔을 움직이고 그리고 다리를 움직이고 하면서 불안한 상태를 조금 더 가중시키는 건데요, 팔다리가 움직이면서 생기는 척추의 불안정함, 이걸 잡아주면서 심부 근육들을 강화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팔다리를 빠르게 움직이면서 그렇게 동작을 하기보다는요, 처음에는 한쪽 다리만, 한쪽 팔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보시고 반대쪽 다리와 팔을 서로 교차시키면서 움직이면서 한다던가 다양한 바리에이션으로 동작들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고요. 이 척추의 심부 근육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신 분들이라면요, 그냥 등을 바닥에다 평평하게 놓고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건 크게 운동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 불안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이런 작은 공 하나 있으시다면 이 공을 가지고 꼬리뼈, 골반 정도에다 놓고 동작을 하신다거나 이렇게만 해주셔도 골반 전체가 땅에 닿아 있지 않고 이 작은 공 위에 골반이 올라가 있어서 척추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더 강력하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더 강도를 높여서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척추의 심부에 있는 근육들 2가지 정도 방법을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 운동들은 사실 여러가지 운동들이 있는데 척추를 강력하게 비틀고 회전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운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러시안 트위스트 동작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뒤로 젖히고요. 어깨를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충분히 회전시키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팔만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팔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움직임은 어깨가 몸통이 움직여서 팔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가능하면 최대한 많은 범위로 동작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상체를 뒤로 뉘는 각도, 이 각도가 크면 클수록 몸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요. 처음에 체력이 좋지 않고 근력이 충분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체를 어느 정도 세운 상태에서 그렇게 동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회전력을 잘 발휘한다면요, 여러가지 스포츠에서 중요한 회전 움직임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번째 동작, 38 데드리프트. 이번에 할 동작은 약간의 도구가 좀 필요한데요. 바벨이라던가 덤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책가방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걸 들고 하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주로 이 캐틀벨 하나를 가지고 운동하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요. 일반 데드리프트가 아니라 이렇게 한 손으로 데드리프트를 하게 됐을 때 오른쪽으로 동작을 하게 된다면 오른쪽 어깨가 좀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몸통이 옆으로 비틀리게 되고, 이렇게 비틀린 몸통이 상체를 그대로 세우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러시안 트위스트 동작과는 또 반대로 몸통을 비트는 근육들, 그 중에서도 몸통 뒤에 있는 근육들을 좀 더 강력하게 운동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몸통을 비튼다라고 했을 때, 흔히 코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은 앞쪽 부분만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외되기 쉬운 뒤쪽 부분을 좀 더 운동하는 동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동작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양발 사이에 무게를 놓고 그렇게 내렸다 올렸다 하는 동작도 추천드리지만요, 오른손으로 한다고 했을 때 오른발의 옆으로 그렇게 동작을 내리고 다시 올리는 식으로 동작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몸이 옆으로 비틀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칡골이라고 하는 움직임 또한 일어나게 되고, 그와 관련된 복사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까지 같이 트레이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게를 앞으로 내려놨다가 올리는 식으로 동작을 하고, 그리고 측면으로 내려놓고 다시 올리는 식으로 동작을 하고,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동작을 하시면서 코어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좀 더 골고루 운동하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라는 건 크게 2가지 측면, 안정성 그리고 강력한 가동성을 토대로 했을 때 허리나 골반에서 만들어지는 부상이라던가 통증을 예방하고 빠른 스피드, 강력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몸의 중심부가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반드시 같이 보강하면서 여러가지 스포츠 스킬을 트레이닝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처럼 단순히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기보다 축구라던가 농구, 테니스 등등 여러가지 스포츠를 즐기는 분들이시라면요, 몸이 움직이는 정확한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내 몸에 맞게 적용하면서 운동을 한다면 부상 없이 안정적으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고 재미있게 보셨다면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올라온 다른 영상들도 이미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오늘은 이론적인 내용들 위주로 좀 다뤄봤는데요, 좀 더 실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바로 따라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은 따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고정 댓글의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